정경유착은 계속됩니다. 국민연금의 삼성 밀어주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5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임명됩니다. 강면욱 본부장은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로 선임 배경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범 전 수석의 대구 개성고 성균관대 1년 후배입니다. 안정범 전 수석이 인선에 개입했다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추천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이 실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면욱보다 평가 점수가 높은 후보가 2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위원회의 구성 때문인데 추천위원으로서 김영배 경총부회장, 이승철 정경영 부회장,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대행,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정호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등 과반수가 안전수석의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5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책임지고 운영해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 6월 위탁운용사에게 유형별로 벤치마크 지수를 약 50% 내외로 준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운용 전략을 인덱스를 추정하는 패시브 중심으로 바꾸면서 인덱스 구성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주들이 외면받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수조 원에 달하는 포트폴리오를 6개월 안에 조정하라고 하면서 위탁운용사들은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매수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7월 현재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비중은 20.6%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폭락으로 약 40조 이상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코스피 중소형주 역시 그 이상 날아갔으니 약 100조 원 정도가 국민연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6월 14일 노인 복지단체 회원들은 삼성물산 합병과정 배임 혐의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고발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참여연대, 민변 등 4개 단체가 합병과 관련해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삼성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1심에서 승리했던 삼성은 그해 5월 30일 2심에서 일성신약 등 개인 주주들에게 패배했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하고 국민연금이 뒤를 받쳐주는 사이 삼성은 적자를 기록하던 바이오로직스를 유가증권에 상장합니다. 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는 약 7조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공모가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약 3조 5천억 원을 중복 합산해 약 10조 5천억 원의 기업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모가 13만 6천 원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이 바이오로직스로 들어오고 삼성전자는 원래 취득가보다 6배 이상의 차익을 거둬 7,500억 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바이오로직스의 이익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가고 결국 삼성물산의 대주주 이재용 부회장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 일부 측근들의 개인적 일탈점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문제입니다. 최순실 등이 수십억, 수백억을 기업체로부터 뜯어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체가 10억, 100억을 상납하고 수천억, 수조 원의 이익을 얻은 큰 문제이며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대우조선 해양의 분식 회계로 인해 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대우조선 해양을 상대로 48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6천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힌 삼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삼성은 최순실에게 재단 기금을 기부하고 말 몇 마리 사준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깊숙한 이면에 숨어있는 정권과 대기업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